오케이, 멤버서입니다. 오늘은 펀드를 하게 되면은 펀드 자산 운용 보고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란 뭐냐면 쉽게 직접 투자는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이나 혹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 돈을 남에게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임하게 되는데 펀드 매니저한테 보통 주죠. 근데 그 상품을 이제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판매를 하게 되고 손쉽게 운용 비용에 대한 어떤 커미션, 운용 비용을 좀 주고 이제 제 돈을, 제 자산을 불려주는 혹은 깎아먹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자산 운용 보고서인데 이렇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하고 있고 이제 모니터가 KB국민은행이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판매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뭐 예탁결제원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저희 언패킹 영상에서는 사실 이제 뭐 그때는 서울 여의도에 있었나 영등포 여의도에 있었는데 이건 또 부산에 있네요. 브런치가 지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뭔가 이제 진짜 보고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보고서 이렇게 주진 않죠. 뭐 자산 관리 보고서 국민은행이 판매했나 보네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면은 파인만 코어 그로스는 그로스인데 그로스 정권 자투자 신탁 2호 주식형 펀드고 기간은 2021년부터 10월 18일까지 뭐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는 뭐냐면 주식을 사고 팔고 운영함으로써 만드는 펀드이고 다양한 뭐 종류의 펀드가 많죠. 뭐 이제 파인만 자산운용 이제 주소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묵찬 이렇게 펀드가 무엇이고 경과 어떻게 됐고 수익률 가장 중요하죠. 이 자산이라는 건 제 자산이 아니라 이 펀드에 대한 자산의 현황이에요. 그리고 이 자산을 운영하는 어떤 투자 운용 전문 인력이 어떤지, 어떤 학력이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고 있고, 비용 뭐 그에 관련된 어떤 거래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겠고, 투자 자산 매매 내역도 나오고, 위험 방향 나오고. 그래서 뭐 쉽게 보면은 고객님이 가입하신 뭐 시킹이 뭐 아까 말했던 그런 거고 법률 받고 뭐 이렇게 한다 뭐 공지사항 진짜 공지사항이네요. 두꺼워서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는데 보면은 2등급 위험 높죠. 그다음 뭐 코드가 있고 무엇이 있고 판매처가 많네요. 판매는 국민은행 했고 판매회사 국민은행 뭐 국민은행이 다 하고 자산운용 파인만 자산운용 하고 있고 운용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종료일이 따로 없다는 거는 뭐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거고 2005년도부터 시작됐네요. 쉽게 보면은 재산 현황은 자산 총계 100, 1000억, 10억, 18억 이제 올랐네요. 이게 왜 마이너스 7% 있냐? 단기, 정기 보통 단기가 앞에 나오는데 이게 다트를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이 먼저 나오는데 빠졌네요. 한 7% 정도 빠졌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죠. 부채는 뭐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좀 좋지 않다. 재산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이 많이 빠졌다. 7% 정도. 분배금은 뭐 아무래도 뭐 100만 원 봤을 때 투자 전략은 톱다운 하향식 방식과 보텀업 어프로치 좋은 거 다 갖다 놨네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바라는 거. 그래서 뭐 결국 똑같아요. 전략은 비슷해. 그러니까 주식형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나 특정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내재 가치 그리고 대비 저평가된 우량주를 편입한대. 그리고 위험 관리 전략으로 투자 유니버스 관리, 분산 투자를 위한 리스크 똑같은 말이에요. 시종평가 관리, 고난도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쉬운 레벨의 주식형이니까 어렵지 않겠죠. 운영 경과 이건 뭐 솔직히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려주는 건데 뭐 오케이 빠박 연초의 주식시장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죠. 3분기 작년이었으니까 3분기 국내 실적 전망 코로나 확산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경기 관련 대형주보다는 메타버스 가상화폐 시장의 부각으로 연말까지 코스닥 시장의 강세 이어졌고 멋있갱이 그다음 결국에는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관련주인 좀 이쪽을 비중 확대해서 운용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관련은 보이던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의 종목들은 뭐 주가 상승해서 안 좋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투자 환경 운영계 이런 게 굉장히 또 어비가 좋아요. 뭐 막 풍부하다기보다는 딱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펀드 투자를 하는 사람이어도 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뭐
코비드 오미크론 나오고 금리 인상 이슈 있고 우크라이나 이슈 요즘에 또 미친 푸틴이 좀 러시아를 또 전쟁을 일으켰죠.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실적, 그다음에 뭐 대선, 이게 대선 전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아무래도 여기도 저희가 저번 주에도 뭐 우리가 같이 한번 봤었죠. 네. 수혜가 이제 공통적으로 예상되는 업종, 뭐 그때 정책 관련주와 테마 관련주였었는데 그런 것들 있고, 수급 이슈는 내가 또 수급 이슈도 할 말 많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상장에 따른 코스피 수급 이슈는 마무리됐죠. 그렇죠. 근데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적극적 매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뭐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고 좋은 말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안 좋은 거는 다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뭐 내용이 적혀 있고, 작성 시간에 따라서 3월 14일날 작성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적정 코스피 수준 2,800에서 3,000포인트 뭐 이 정도면 저번에 예전에 어떤 증권사에서 근데 뭐 2,500에서 3,200 썼는데 그 정도의 포캐스트 예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산이들이도 하겠다. 그런 말은 너무 잘못된 거고, 2,800, 3,000이라는 거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굉장히 좀 좋게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한 것 같고, 이 밴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저베타 포트는 포트폴리오죠. 보수적이거나 저베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파인만 투자자산 운용, 이 펀드 상품을 운영하는 이제 투자 운용 인력은 펀드 매니저죠. 펀드 매니저는 이익 가시성이 높은 IT나 운수 장비 업종, 대선 정책 이슈에 따른 게임, 2차 전지 등 성장주 투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뭐 최근 3개월, 6개월 호흡을 보면은 아주 9개월 좀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비교 지수 대비 봤을 때 이제 뭐 0.96과 8.3 보통 지수 대비 내가 얼마나 수익률이 좋나를 보는데, 지수가 첫 번째 이제 투자 신탁 2호만 봤을 때는 지수가 마이너스 11.8%면 그만큼 스프레드, 저도 이제 스톡톡에서 얘기를 할 때 스프레드를 많이 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이 그 지수, 그리고 그 산업 지수의 전체 혹은 그 특별 지수, 그 특정한 지수와 얼마큼 스프레드,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보면은 이제 0.96이고 마이너스 4%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한 3% 정도 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다 0.93, 굉장히 이 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굉장히 뭐 최근 3년 이런 거 봐도 뭐 가지고 있다 가정하면은 37 대비 45만 원. 굉장히 지수 대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익은 1억 정도 마이너스가 까졌네요. 이렇게. 보면은 펀드 아까 뭐 주식이 100%였으니까 주식이 100% 되겠고, 이렇게 자산이 되어 있어요. 뭐 주식형이니까 주식이 한 78% 정도 들어가 있고 78%였는데 82% 늘렸네요. 단기 대출, 그러니까 예금을 좀 더, 그러니까 예금 단기 대출이나 예금을 좀 빼서 이쪽으로 이제 주식을 더 넣은 거죠. 자산 구성은 봤을 때 증권 13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77%, 18%였던 거, 그렇죠? 그건 아니네요. 잘못 말했네. 전기에 82였는데 좀 뺐네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 있는 포트를 82%에서 78%로 좀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규모로 봤을 때는 13억 정도,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해지는 뭐 저도 잘 몰라요. 사실 환해지는 뭐냐면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은 이제 foreign exchange라고 그래서 외국 환, 뭐 예를 들면 뭐 US 달러, 뭐 Japanese yen, 뭐 스위디시 크로나, 뭐 스탈링 브리티시, 뭐 파운드 환, 여러 가지 유로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뭐 해지를 하냐인데, 이건 주식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 파생 상품이었고 주식형이었으니까.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이 펀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가냐 이건데, 이렇게 나오죠. 뭐 당연히 이제 전자 공시 사이트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일 거예요. 네, 지금 뭘 가지고 있고 롱을 하냐 숏을 치냐 이건데, 보통 이런 주식 펀드는 숏은 안 치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삼성전자는
뭐 평가액도 있고 비중이 가장 높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하이브,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LG이노텍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주는 4천 주면은 솔직히 많은 편은 아니죠. 펀드 상품 치고는 뭐 개인도 이 정도 갖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많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측면을 보고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추 그럼 뭐 쇼트 없고 쇼트는 이제 떨어지는 거에 가는 거죠. 채권 어음 이런 집합 뭐 투자증권 장래 파생 장애 경사인데 특별 자산 이런 것도 없고 뭐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나 싶어요. 디테일 좀 나오죠. 전기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서비스업, 운수장비 그리고 화학, 금융업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렇든 이제 업종이라는 게 그 종목이 어느 업에 이제 범주화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종별로 이 펀드에서 얼마나 어떤 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네요. 서비스업, 운수장비, 화학, 금융업, 유통업, 약품, 철강, 금속, 운수창고, 증권, 기타 뭔지 모르겠네. 좀 더 주시고 이제 뭐 투자 운용 인력 펀드 매니저 김영배 펀드 매니저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운용은 이제 2021년 8월부터 하셨고 뭐 이렇게 업력 나와 있고 김영배 펀드 매니저 전에는 이제 전경대 펀드 매니저와 정성엽 펀드 매니저께서 도와주셨네요. 해외는 없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뭐 보수 이런 것도 궁금하죠. 얼마 내 돈 내고 얼마큼 나오냐. 자산운용회사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는 뭐 자산운용회사가 있고 판매회사가 있고 자산운용회사는 파인만, 판매회사는 국민은행이고 뭐 재산보관 신탁업자도 국민은행이고 일반 사무관리사는 노지경고 그다음에 뭐 나오지도 않았고 보수를 봤을 때는 700 정도 나왔네요. 근데 좀 보수가 올랐죠, 그죠? 원래 650에서 이제 656만 원에서 629만 원인데 이런 거는 뭐 올랐구나. 근데 왜 오른지에 대해서 뭐 사실 잘 알 수는 없죠. 여기 뭐 나오겠지만 왜 뭐가 오르고 사실 뭐 판단하시는 분들 이거 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안 봐서. 그래서 뭐 매매 준비 수수료 이런 거 뭐 오케이 뭐 나오고 커미션 증권 거래세 나오고 있고 보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수 비율 따로 커미션 테이블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이렇게 이 정도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받고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서 뭐 비싸다 아니다 모르겠고 주식 규모 회전율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돌리고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것 같고 여기가 매매 회전율이 높을 경우 거래 수수료 그리고 증권 거래세가 실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신 것 당연하죠. 사고 팔면은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펀드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한테 들어가겠죠. 뭐 이런 거는 뭐 쉽게 보면은 펀드 관련성, 뭐 관리 방향, 뭐 유동성, 톱다운 아까 말했던 내용 워딩을 읽어보면 좋아요.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뭐 결국에는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 손실이 있다. 당연하죠. 투자는 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행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요 위험 관리 방향 뭐 이런 거 나오고 자전거래 안 했고 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서 우발 사항에 대한 위험 관리 비상 계획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 대응한다. 대량 판매를 하게 되면은 대량으로 팔거나 사게 될 경우 뭐 파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수익자 통지를 하게 된다. 이런 게 좋죠. 이제 뭐 펀드 용어 관리, 집합 투자업자, 모고 펀드는 뭐시고 신탁업자 뭐 한국금융 뭐 개방형, 폐쇄형, 추가형, 단위형, 모자형 이게 지금 모자형이죠. 그 종류형 시청부터 펀드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되고 BM은 이제 벤치마크인데 써있네. 벤치마크인데 비교 지수를 해가지고 말했듯이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스톡톡에서 하고 있지만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고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 일반적인 펀드는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고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탁보수 돈 주는 거, 스탁 이런 거. 판매. 내 돈을 가져오세요. 판매. 그를 좀 받아야 될 집합 투자업자 파인만은 이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데 있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또 보면 아까 보던 게 나와 있고
확인, 자산 보관 관리해 주는 거. 아마 신탁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이 국민은행, KB 국민은행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지할 내용의 의무가 있겠죠. 오늘 좀 기네요. 15분이나 되는데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약간 전반적으로 이 파인만 코어그로스 투자 자산 운용 보고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썸네일 작업 하나 해야 되니까. 이게 되는 것 같다. 파인만 코어그로스 자투자 신탁 2호 주식형 펀드 자산 운용 보고서 오늘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느꼈던 어떤 키포인트, 배울 만한 러닝 포인트는 그냥 어떤 산업의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논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논리를 볼 수 있는 거네요.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어떻게 운용하고 그다음 내가 하고 있는 펀드에서 얼만큼 커미션이 나가는지 수수료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자산 운용 보고서는 매번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정기적으로 오긴 하지만 거의 정기적이라는 말은 매주 매달 이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시점이 있겠지만도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올 때마다 이렇게 언패킹을 할 것이고, 오늘의 배움은 쉽게 말하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근데 무슨 포트폴리오를 사고 롱을 가지고 있느냐 봤을 때 보면은 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봐야겠네. 파인만 코어그로스 증권 자투자 신탁 2호 주식형 펀드. 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하이브,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LG이노텍이었습니다. 초순 없고 주식은 롱으로만 잡고 있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그렇다면 주식형 펀드는 여기까지 보고 자산운용 보고서는 이렇게 읽으면 되고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녕히 계세요. 자산운용 보고서 샤파!